경우의 수 강의를 시작할게. 자, 중학교 때 경우의 수 공부한 적 있지? 그때는 잘 몰라도 문제가 쉬우니까 그냥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세기만 해도 됐어. 그래, 경우의 수는 잘 세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 자, 연필 들고 우리 한번 밑줄 한번 쳐보자. 경우의 수는 중복되지 않게 빠짐없이 아니고요. 빠짐없이 세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뭐 어떻게 세는 게 가장 적합할까? 이런 걸 알아보는 게 지금 오늘 해야 될 일이야. 해야 되는 내용이야. 자, 그러면 용어를 한번 잠깐 살펴보자. 모든 공부에 있어서 용어를 알고 가는 것이 시작이야. 자, 용어. 시행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 시행은 뭐냐면, 자, 다시 연필 들고 밑줄 갑시다. 어떤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서 일어나는 결과를 사건이라고 하고, 다시 여기 전에 어떤 실험이나 관찰까지 이걸 우리가 시행이라고 얘기를 해. 실험 또는 관찰인 거지. 그지? 자, 그러면은 사건은 뭐냐면 사건은 시행의 결과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시행의 결과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시행의 결과로서 일어날 수 있는 가지수를 경우의 수라고 부르는 거야. 주사위를 던진다거나 공을 뽑는다거나 혹은 제비를 뽑는다거나 혹은 길을 선택한다거나 이렇게 실험이나 관찰하는 행위를 시행이라고 하고 어떤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사건이라고 하는데 자,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통해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볼 수도 있지만 홀수의 눈이 나오는지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지 6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지 혹은 음수가 나오는지 혹은 10 이하의 자연수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보면 가지수가 몇 개 있는 경우가 있고 다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이다. 자, 그러면 잘 세기 위해서 중복 없이 빠짐없이 세기 위해서는 두 가지 규칙을 신경 쓰면 되는데 첫 번째는 자, 오늘 공부하는 것은 이거예요. 합의 법칙과 뭐다? 곱의 법칙이지.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이다. 가지수를 세는 방법으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합의 법칙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사건을 쉽게 얘기하면 사건은 집합으로 볼 수 있거든. 시행에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한 집합, 부분 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혹시 여러분 기억나나요? 수투가 처음인 친구들은 잘 모를 것이고 이제 이거를 부분 집합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 합의 법칙은 일어나는 경우의 수 A 사건과 B 사건이 있다면 사건 A와 사건 B가 있다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각각 MN 이게 A 거 이게 B 거야. MN이라고 할 때 자 여기서 밑줄 쳐. 또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해서 중간에 또는으로 연결이 되지. 또는일 때는 뭐가 된다? 경우의 수를 더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자, 그 밑에 뭐라 적혀 있는데 결국 합의 법칙은 뭘 해서 푸는 거다? 자, 경우의 수를 더해서 풀어주는 겁니다. 요렇게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요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경우의 수인데 선생님 왜 어떤 경우는 L을 빼고 어떤 경우는 L을 안 빼죠? 자, 이거는 이 M이 사건 A의 경우의 수고 이게 N이 사건 B의 경우의 수라면 이거는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중복돼서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빼주고, 위에는 중복이 안 된 경우는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버전 1은 중복되는 게 없네? 그러면 경우에 더해야지. 했더니 중복되는 게 생겼네? 그러면 중복되는 것만큼 빼야지. 이렇게 봐주면 되는 거고. 자, 합의 법칙의 특징과 곱의 법칙의 특징은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합의 법칙은 완전한 사건들의 합인 거고, 끝까지 간 거야. 결론까지 갔을 때의 경우의 수들의 합인 거고, 곱의 법칙은 과정 중에 있는 거다. 자, 예를 들어서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있잖아? 10장의 카드가 있는데 거기서 한 장 뽑는데 우리가 한 장을 뽑는다까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인 거야? 시행인 거야. 자, 이런 시행을 통해서 밑에 사건을 한번 뜯어보자고. 자,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A, 4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한다면 3의 배수는 3, 6, 9가 있고 4의 배수는 4랑 8이 있으니 겹치는 게 10 이하에서는 하나도 없잖아? 그러면 3가지와 2가지가 더해져서 5가지가 될 것이고, 자, 소수가 나오는 사건 한번 봅시다. 소수 누구누구 있죠? 2, 3, 5, 7. 홀수 뭐뭐 있죠? 1, 3, 5, 7, 9. 그러면 3이랑 5랑 7이 중복돼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지? 그래, 너희 생각하는 거 그거 맞아. 4개 더하기 5개 해서 3개 빼줘서 5개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곱의 법칙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곱의 법칙은 두 사건이, 자, 여기도 밑줄 쳐봅시다. 사건 A, B의 가지수가 mn일 때 사건 A, B가 동시 또는 연이어 일어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자, 여기 동시에 밑줄 치고 동그라미 치고 연이어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잇따라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한 경우의 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사건 A와 사건 B가, 다시 앞으로 페이지로 넘어가면, 자, 앞에 페이지에서 곱의 법칙은 경우의 수를 이렇게 곱해서 찾는 거겠지? 얘는 중복되고 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앞에 각각의 사건들이 m가지의 뒤에 경우의 수를 또 갖게 된다면 곱해서 찾아갈 수 있다. 자, 그러면 쌤이 지금 뒤에 문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게. A라는 곳이 있고 B라는 곳이 있고 C라는 곳이 있어. A에서 B까지 경우의 수가 2가지고 B에서 C까지 경우의 수가 총 3가지인 거야. A에서 C까지 가는 방법의 수를 세워볼 텐데, 총 방법의 수는 몇 가지가 나올 수 있을까? 자, 쌤이 생각했을 때 이 문제는 2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다 이거야. 자, 합의 법칙으로서 한번 풀어보자. 합의 법칙의 아이디어로 접근을 하면, 여기가 길이 지금 1번 길, 2번 길이라고 하고 여기를 A, B, C 길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1번 A에서 B를 갈 때 1번 길을 통과해서 가는 C까지 가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2번 길을 통과해서 가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자, 우리 지금 말로 내뱉었을 때 1번과 2번을 한 사람이 동시에 지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1번으로 끝까지 가거나 아니면 2번으로 끝까지 가는 그런 2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건 완성된 경우의 수입니다. 1번을 통해서 끝까지 간 경우의 수는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일 테니까, 그치? 그래서 1번을 통해서 완전히 간 경우의 수는 총 3가지다. 자, 2번을 통해서 가는 경우의 수는 또 몇 가지지? 하나, 둘, 3가지다. 여전히 3가지. 자, 그래서 끝까지 간 경우의 수들의 합이라는 거. 이거는 약간 완성된 느낌. 완성되어 있어야 돼요. 완성된 사건의 경우의 수인 거고요. 그런 것들을 더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곱의 법칙으로 넘어가 보면
이 문제를 곱의 법칙으로 해석하는 방법은 그리고로 연결되도록 만드는 건데 A에서 1번에서 그러니까 다시 A에서 B에 고로 연결되게 그리고로 연결되게 만들었어요. B에서 C에 가는 경우의 수로서 A에서 B까지 간 것은 A에서 C까지 끝까지 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미완성의 형태를 띠고 있고 완성으로 나아가는 미생 같은 느낌으로 그러니까 미완성이니까 다시 조금 더 가서 완성시켜줘야 되잖아. 그런 과정일 때는 이제 곱하기를 쓴다라는 거야. 생각보다 간단해. 자, 그러면 미완성되지만 A에서 B까지 가는 길은 두 가지고 그 각각이 세 가지씩의 갈래길을 가지기 때문에 6가지가 되고 이것도 6가지가 된다. 어떤 사건을 곱의 법칙으로도 합의 법칙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거야. 문제는 합의 법칙으로 볼지 곱의 법칙으로 볼지를 너희가 더 나은 것을 선택하고 혹은 뭐 곱의 법칙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 그지? 혹은 합의 법칙이 뭐 굳이 곱의 법칙으로 가는 것보다 훨씬 쉬운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뭐 그런 거 뭐 길찾기 같은 것들은 합의 법칙이 나은 경우들이 분명히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연습을 해볼 텐데 이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분류하는 것이다. 그렇죠?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잘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사건들이 이렇게 어떤 경우 해서 분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대충 설명을 어느 정도 했으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개념 익힘인데요. 주사위를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4가 되는 경우래요. 합이 4가 되는 경우는 뭐 어떤 경우들이 있을 수 있을까? 그렇지. 일단 우리가 시행을 하잖아? 그러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 시행을 하면은 순서쌍이 생길 것이고 서로 다른 주사위를 던졌으니 주사위 2개가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각각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숫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게 A 주사위, B 주사위라고 할 때 이 주사위의 눈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순서쌍이 1,1부터 뭐 1,2, 2,3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서 6,6까지 나올 수 있겠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나중에 다 확률이랑 연결되는 거다. 합이 4에 배수되는 경우는 분명히 4인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자, 첫 번째 분류 들어간다. 합이 4인 경우. 그 다음 두 번째는 합이 8인 경우. 그 다음 세 번째는 합이 12인 경우. 합이 4면은 순서쌍 가봐. 세 가지가 생기지. 합이 8이면 순서쌍이 1부터는 절대 나올 수가 없겠지. 왜 더하기를 정리. 반대로 가면 이렇게 또 뒤집어진 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 5가지. 자, 마지막은 6, 6인 거 알겠지? 한 가지인 거야. 얘네들을 우리가 다 더해줄 거야. 더해주니까 9가지가 돼야 돼. 왜 더해요? 사건은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는 것으로 경우의 수는 이게 완성된 것들의 합이기 때문에 완성된 것들이기 때문에 더해주면 된다라는 거지. 자, 서로 다른 주사위를 던질 때 나온 눈의 수의 합이 5의 배수인 경우의 수. 서로 다른 주사위를 던질 때 나온 눈의 수의 합이 5의 배수인 경우. 3개 던지면 안 됩니다. 2개 던지는 거예요. 자, 쌤이 지금 이 확인 유제는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요. 영상을 찍고 있지만 쌤도 이제 곧 가야 해요. 그래서 나머지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시고 발전 문제를 풀어봐. 이거 하나는 같이 한번 해볼까 그러면 나오는 눈의 수를 3번 던져서 눈의 수의 곱이 짝수래요. 뭐야 너무 쉽다. 그지? A, B, C 주사위에서 나오는 경우를 순서쌍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자, 곱이 짝수가 되려면 짝짝짝 짝짝짝 그치? 짝
자, 이제부터 두려움이 밀려와. 와, 이거 세 가지고. 짝, 헐. 이것도 자리 바꾸는 거 생각하면 세 가지고. 너무 많다, 그치? 그럼 그냥 세는 게 낫겠어? 아니면 홀 되는 것만 빼는 게 낫겠어? 그치? 홀 되는 경우를 빼는 게 훨씬 나을 거야. 그럼 그렇게 계산하자고. 전체 경우의 수에서. 경우의 수 문제는 이렇게 많이 풀어. 모두 홀수인 경우를 빼주면 이게 적어도 하나가 짝수가 되거든.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 전체 경우의 수는 모두 몇 가지냐면 여기 올 수 있는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들의 가지수들을 곱해 나가면 돼. 또 6 곱하기 6 곱하기 6 그치?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이 올 수 있을 테니까 6의 세제곱계가 되는데 여기 올 수도 홀수 1, 3, 5 세 가지씩 있겠지? 1, 3, 5 그치? 1, 3, 5 그래서 3, 3, 3 해서 3의 세제곱계를 빼주면 216, 102, 27 경우의 수는 108? 뭔 소리야? 그때 9되고 0이니까 8이고 189개?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자, 그럼 밑에 2번은 나온 눈의 수의 합이 짝수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여러분들도 한 번 더 해오세요. 그 다음에 합의 법칙과 이제 관련된 문제들을 좀 보려고 하는데 위에 함수 아직 안 배운 친구도 있으니까 요거는 일단 넘어가기로 하고 물론 선생님도 하고 싶지만 그럼 함수부터 설명해 두니까 밑에 걸로 하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육면체에서 삼각형을 만드는데 정삼각형과 같이 다음 정삼각형과 합동인 정삼각형이 몇 개 생기니? 사실 선생님도 어릴 때 생각해보면 이런 문제 그렇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기준의 명확성 그리고 중복을 보는 관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 면이 3개니까 삼각형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3으로 나눌 거야. 알겠지? 지금 말을 기억하고 있어. 삼각형이라서 3으로 나누는 거야. 자, 각 변을 한번 잡아볼게. 이 변이 뭐 밑변을 기준으로 이 밑변이 이렇게 있다 치자. 자, 밑변에 선분 하나가 이렇게 있죠. 네, 밑변에 이렇게 생긴 선분이 있습니다. 그럼 반대 방향으로도 선분을 잡을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선분 하나당 밑면에 이게 밑면이야. 밑면에 선분을 이렇게도 그을 수 있고 이렇게도 그을 수 있는데 선분 하나당 위에 꼭지점이 이쪽으로 연결되는 경우와 또 반대쪽인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 그지? 이 선분 하나당 정삼각형이 2개 생기고 요 선분 하나당 정삼각형이 또 반대 방향으로 FG 뭐야 이거 EF야? EF를 기준으로 DEF 이런 삼각형이 있을 수 있고 EBF 이런 삼각형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러니까 이것도 2개 생기잖아. 그래서 밑면에 밑면 하나에 정삼각형이 몇 개 생긴다? 정삼각형 4개 이렇게 나오게 되더라 라는 거야. 그러면 잠깐 그림을 지우면 각 면당 똑같은 일이 계속 발생하지 않을까? 여기 옆에서도 밑으로 볼 수 있는 대각선이 이렇게 2가지인 거니까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똑같이 4개 생길 거 아니야. 그러면은 각 면이 6개고 면당 정삼각형이 4개씩 생기는 거야. 그럼 24개가 나왔거든? 근데 내가 아까 생각해보면 밑에 면에서 얘를 썼었어. 그지? 그러면 아까 바닥면에서 썼을 때가 요거고 EFG H면에서 한번 셌는데 ABFG 면에서도 한 번 더 세게 되고 그 다음은 AEFD 면에서도 기준으로 한 번 더 세게 되니까 면이 삼각형의 각 모서리가 3개의 면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3번씩 중복이 되더라라는 거지. 이게 중복되는 카운팅인 거야.
똑같은 게 3개씩 있다면 나누기 3을 해주면 경우의 수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겠지. 그래서 중복을 빼는 방법은 똑같이 3번씩 나와 있다면 나누기 3을 해주면 된다 라는 거, 이런 거 기억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고배 법칙과 합배 법칙을 같이 쓰는 경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조금 재밌어요. 이거는 재밌어. 애들이 내가 언젠가는 야, 이 문제 재밌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이 선생님이 재밌다고 하는 건 어려운 건데 라고 얘기하더라고. 근데 이건 진짜 어렵진 않아. 어렵진 않고 조금 더 생각해 볼 게 있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 자, 주머니에 1부터 5까지 숫자가 하나씩 적혀 있는 이렇게 주머니에서 구슬 한 개를 뽑으려고 하는 거야. 자, 구슬 한 개를 뽑고 다시 주머니에 넣겠대. 구슬 하나를 뽑고 주머니에 다시 넣으면 이런 시행을 3번 한대. 3번 시행할 때까지가, 여기까지가 시행이야. 그치? 그럼 요게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느냐, 요게 이제 중요한데, A 더하기 BC가 짝수가 되도록 하는 경우의 수하고 물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A, B, C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더해서 짝수가 되려면 2가지가 있을 수 있겠다. 앞에 있는 얘와 뒤에 있는 얘가 짝짝이 되거나 아니면 홀홀이 되는 경우. 짝짝이 되는 경우보다 홀홀이 되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얘가 홀이고 얘가 홀이 되기 위해서는 홀, 홀, 홀 되는 경우 있을 것이고, 아니면 홀, 자, 이번엔 짝수로 가보자. 얘가 짝수 되려면은 홀 이제 끝났어. A가 짝수일 때는 뒤에 적어도 하나는 짝수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올 수 있더라라는 거야. 자, 홀수 경우에서 뭐 있어요? 자, 홀수 동그라미 쳐봅시다. 1, 4, 5 있죠? 네, 1, 3, 5니까 홀수 뭐 3가지 나오고 덜 완성됐으니까 완성시키기 위해서 곱해 나간다. 자, 짝수는 뭐뭐 있어요? 그렇지, 2, 4 있지? 자, 그러면은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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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가지, 2가지, 2가지, 3가지, 12가지,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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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가지, 2가지. 반대로 적긴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지? 그렇지. 그래, 여기는 2가지, 2가지, 3가지고 2가지, 3가지, 2가지야. 여기 또 12가지야. 그래서 이거 다 더해준 게 답이야. 35 더하기 24 해주면 돼. 그럼 59 나올 거야. 근데 선생님 사실 이렇게도 풀지만 이렇게 풀기도 해. 이 경우의 수 있잖아. 이 경우의 수를 어떻게 보냐면 앞에가, 자 봐봐, 요거 할 수 있으면 해봐. 앞에가 짝수야. 앞에를 결정하고 곱하기 전체에서 2개의 BC가 될 수 있는 전체에 대해서 BC 전체에서 BC가 홀수인 경우를 빼버리는 거야. 그럼 짝수의 경우의 수가 A가 짝수가 되는 경우의 수가 2가지고 B랑 C랑 올 수 있는 거는 5, 5, 25가지가 되는데 요 5가지 둘 다 올 수인 건 3, 3은 9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요걸 빼주면 얘가 16 곱하기 2가 되니까 32가 되거든. 이거 더하기 이거 다 더하면 이게 또 32야. 그러니까 이렇게도 얘를 찾을 수 있더라. 이런 거 우리가 여사건을 이용한다라고 얘기를 해줘. 알겠지?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이번에는 곱의 법칙을 이용해서 항의 개수를 구하는 걸 살펴볼 텐데 이건 너무 쉬워서 그냥 쌤이랑 밑에 있는 거를 변형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남은 거 해봐. 자, 우리가 항을 고르는 방법은 여기서 하나 꺼내고 여기서 하나 꺼내고 여기서 하나 꺼내서 곱하는 걸 알 거야. 그러면 2개 중에 하나 고르고 3개 중에 하나 고르고 3개 중에 하나 골라서 나올 수가 있겠지. 근데 A를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면 여기가 A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으니까 A로서 한 가지인 거고, 그 다음에 세 가지 해서 특정한 A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를 결정해주면 되고, 자, P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앞에서 두 가지지만 두 번째에선 두 가지로 바뀌게 될 거야, 그제? 그래서 두 가지, 세 가지에서 4, 3, 12, 12가지다. 다음과 같이 빼야 되네, 경우의 수를 빼야 되네, 아 얘는 들어가니까 얘로 결정이 됐다면 한 가지겠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 자, 약수의 개수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약수의 개수는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72의 약수의 개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70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구성되지? 2의 세제곱, 3의 제곱으로 구성되는 거지. 그러면 2의 세제곱과 3의 제곱이란 얘기는 72는 2와 3으로만 구성이 되고 5 이런 거로 7 이런 거로는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3개 이상 더 2의 4제곱으로 결정되지도 않잖아. 그렇다는 건 72의 약수는 어떤 모양이 돼야 되냐면, 약수의 모양이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2의 a 곱하기 3의 b 요런 꼴이 돼야 되는데, 이 a, b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a는 몇 가지? a가 뭐 또는 뭐가 될 수 있어? 0, 1, 2, 3이 될 수 있고 b가 0, 1, 2가 될 수 있더라 라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몇 가지? 4가지, 여기 몇 가지? 3가지 해서 12가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요거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돼. 약수의 개수 셀 때는 약수의 개수 봐봐. a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것의 약수의 개수를 셀 때는 a가 뭐 p의 a꼴, q의 b꼴, c의 r꼴이라면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센다? 경우의 수가 p를 몇 개를 포함하는지를 보면 0부터 시작해서 a까지일 테니까 p 포함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그제? 약수가 p를 몇 개 가져가는지, 약수가 q를 몇 개 가지고 가는지, 약수가 r을 몇 개, 아니 c를 몇 개 가지고 가는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더라라는 거. 이 두 가지가 되고, 약수의 총합은 이런 아이디어로 푸는 거야. 사실은 이건 잠깐 빼고 약수표를 한번 만들어 볼게. 자, 이게 1, 2의 1, 2의 2, 2의 3, 1, 3의 1, 3의 2. 그래서 여기 나오는 값들을 다 찾으면 걔네들이 약수가 되잖아. 70이 약수들. 근데 여기 들어가는 값들은 어떻게 더하냐면, 얘는 1 곱하기 1부터 시작해서 2, 4, 8 이렇게 될 수 있겠지. 얘는 3 곱하기 1, 2, 4, 8이잖아. 그치? 얘는 9 곱하기 1, 2, 4, 8의 합이란 말이야. 그럼 이들 다 더해주면 1 더하기 3 더하기 9 곱하기 1, 2, 4, 8 이거거든. 그래서 13 곱하기 15. 그치? 그래서 100, 196, 195 이렇게 정답이 나올 수 있겠다. 그럼 그 밑에 응용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약수의 총합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잠깐 문제를 풀었으니까 답도 중요하지만 정리를 한번 해보면 그냥 이런 거 아니겠어? 얘네들 약수 다 깔고 약수 다 깔아서 걔네들끼리 곱해주는 거구나. 그치? 다시 어떻게 한다고? 72의 약수의 뭐를 구하려면은 약수의 총합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2의 세제곱이야? 그러면은 1부터 시작해서 2의 1, 2의 2, 2의 세제곱까지 깔아놓고 3의 제곱이야? 1, 3, 3의 제곱까지 깔아서 이걸 더한 거. 이게 약수합이야.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더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값까지 차례대로 1부터 시작해서 거듭 제곱을 나열하면서 더한 것을 곱하면 됩니다. 12의 약수가 66이라고 하죠. 12n제곱이면 2의 2n제곱 곱하기 3의 n제곱으로서 밑에가 소인수가 되도록 4 이런 건 남아있으면 안 돼. 소인수가 되도록 12의 거듭제곱을 표현을 해놓고, 그러면 약수의 개수는 2n 플러스 1과 n 플러스 1의 곱인데 얘가 66이 돼야 되는데, 자연수라고 얘기를 해줬으니까 쌤은 그냥 대입해서 풀래. n에다 5 집어넣으니까 바로 나올 것 같아. 그치? 11 곱하기 6이니까 맞겠네.
이렇게 찾아가는 거야. 다음 길찾기로 넘어가 봅시다. 길찾기를 가는데요. A 지점에서 P 지점을 거쳐서 B 지점으로 가는 경우의 수를 묻고 있지. A에서 P를 거쳐서 B를 간다 했으니까 세 가지 길을 가고 거쳐서 A에서 P 거쳐서가 그리고야.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게 세 가지고 얘는 몇 가지? 두 가지, 여섯 가지. 너무 쉬워. 그러면 얘는 A에서 P를 통해서 B를 갈 수도 있고 A에서 Q를 통해서 B를 갈 수도 있으니 얘는 세 가지, 두 가지고 얘는 두 가지, 네 가지라 여덟 가지, 여섯 가지 합쳐서 14가지. 왜 합친다? 이것과 이것은 그리고가 아니라 AND 사건이 아니라 또는으로 연결된 사건이었어요. 자, A와 B 사이를 왕복하는데 P를 반드시 한번, 자, 그럼 A, P, B, Q, A 이렇게 갈 수 있고 A, Q, B, P 이렇게 갈 수 있죠? 그러면 3 곱하기 2 곱하기 4 곱하기 2고 얘는 3이 아니라 2 곱하기 4 곱하기 2 곱하기 3인 거니까 병원을 또 68, 48, 48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그쵸? 근데 이거 두 개 곱하는 거 아니라 더해서 96가지 하고 찾는 거예요. 자, 길찾기 문제는 길을 이렇게 경우의 수를 다 따져놓고 여기 사이에 몇 개의 길이 있을지 이런 걸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 이제 길의 경우의 수를 x개라고 두고 그래서 곱해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길의 경우의 수를 뭐라고 두죠? x개라고 두고 계산하면 되고요. 자, 그 밑에 내신 연계라고 해서 문제가 좀 특이한 게 하나 나와 있는데 얘는 지금 얘가 길이야. 얘도 길이고 길을 가는 방법의 수를 이런 식으로 선택하겠다라는 거야. 그치? 그러면 몇 가지 방법이 나올 수 있을까 하고 보는 건데, 여기가 한 가지, 얘는 두 가지, 얘는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1부터 5번까지 길이 있고, 1, 2, 3, 4, 5, 6, 7, 7가지 길이 있으니까,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게 다섯 가지고,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게 7가지거든. 그래서 35가지의 경우의 수를 갖는다라고 할 수가 있어. 남은 문제들 계속 연습해야 돼. 다음에 부정방정식을 만족하는 순서쌍의 개수를 구해볼게. 방정식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x 더하기 2y 더하기 3z는 10을 만족하는 자연수 순서쌍의 개수를 보고 척한다는 거야. 개수. 얘가 3z면은 3z가 어떻게 되지? 그렇지. z가 1인 거부터 해가지고 개수가 가장 큰 녀석을 기준으로 z가 1일 때, z가 2일 때, z가 3일 때 이렇게 나눠서 세일 텐데 z가 1이면 x 더하기 2y 더하기 3이 10인 거니까 7 되겠지. x 더하기 2y 더하기 6이 7인 거니까 4 되겠지. 이건 x 더하기 2y가 1인데 이건 말이 안 돼서 경우의 수가 안 나올 거야. 자, 그럼 더해서 7 되는 순서쌍을 생각해 보는데 이것도 개수가 큰 걸 기준으로 자, x, y의 순서쌍을 만들어 볼게. z가 정해져 있으니까 자, y가 1이면 z는 5, y가 2면은 z는 3, y가 3이면 z는 1 해서 세 가지가 생기겠지. 얘가 1이면은 2, 한 가지. 0,2 안 돼요. 안 돼. 자연수야. 그래서 경우의 수를 더해서 모두 몇 가지가 나온다? 4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부등호 당황하지 말고 더해서 7보다 작아지는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하면 돼. 알았지? 그래서 뭐 y가 1인 경우부터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어. y가 1일 때, y가 2일 때, y가 3일 때만 나눠도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돈 경우의 수인데 지폐가 얼마씩 있다면 돈 내는 방법의 수를 묻고 있는 거잖아. 자, 여기 밑에 얘가 한번 해보자. 1,000원짜리 X개, 5,000원짜리 Y개, 10,000원짜리가 Z개가 있다고 치자. 그래서 돈을 적어도 한 장씩 사용해서 34,000원을 써야 된대. 어떻게 되냐면 1,000 X 더하기 5,000 Y 더하기 10,000 Z가 얼마 돼야 된다? 34,000원이 돼야 된다라는 거지. 여기서 1,000원짜리를 다 잘라버려. 그러면 x 더하기 5y 더하기 10g가 참 쉽지? 34가 되는데
적어도 한 장씩은 써야 된다라는 말을 해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Z가 1일 때부터 이렇게 나눠서 경우를 찾아가면 된다 라는 거야. 물론 마지막에서는 안 될 거야 아마. 자, 나 저기 몇 개 안 나왔어 이제. 제일 중요한 거 2개 남았거든요. 그것만 보면 돼요. 경우의 수에서 그래도 이 진짜 쉬운 단원에서 그래도 조금 신경 쓸 게 2가지가 있다면 지불 방법의 수와 색칠하기. 한 개도만 보자면 수용도까지 이렇게 3가지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돈을 지금부터 낼 거예요. 잘 보세요. 100원짜리 2개와 50원짜리 2개, 10원짜리 4개를 사용해서 돈을 내는 방법의 수를 따져보려고 해요. 100원짜리 2개, 50원짜리 2개, 10원짜리 4개가 있었어. 그럼 돈을 낸다면 100원짜리는 총 몇 개 낼 수 있어? 안 내거나 1개 내거나 2개 낼 수 있고, 안 내거나 1개 내거나 2개 낼 수 있고, 안 내거나 1개 내거나 2개 내거나 3개 내거나 4개 낼 수 있으니까 여기는 3가지, 그럼 3가지에는 5가지 해서 경우의 수는 이렇게 되면 되겠지. 100원짜리를 내는 방법의 수, 50원짜리를 내는 방법의 수, 10원짜리를 내는 방법의 수 라고 할 때 나는 1개 낼 거야, 나는 0개 낼 거야, 이거는 4개 낼 거야, 이런 식으로 순서상을 만들어 본다면 순서상이 모두 몇 개 나올지를 살펴보면 여기서 고를 수 있는 거 3가지고 그 각각에서 그 다음에 고를 수 있는 거 3가지고 또 그 각각에 대해서 그 다음에 고를 수 있는 경우는 5가지잖아. 그래서 돈을 내는 방법의 수는 돈의 개수 플러스 1을 해서 내주면 돼. 돈의 개수 플러스 1을 곱해주면 되는 거야. 3 곱하기 3 곱하기 5로 하는데 돈을 안 내면 안 된대. 그러면 모두 다 0을 선택한 경우의 수 1개를 빼줘. 9, 5, 45에서 하나 뺐으니 44개의 지불 방법이 생길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지불 방법의 수는 알겠어. 지불 금액의 수를 물어. 그럼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방법의 수가 지불 금액의 수랑 똑같은 거 아닌가? 라고 하겠지만 돈에 있어서는 단위가 달라도 같은 금액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기면 금액이 중복될 수 있다라는 거야. 50원짜리 2개 내는 것과 100원짜리 하나 내는 경우는 어떻기 때문이야? 같기 때문이야. 자, 서로 다른 단위의 돈이 같은 금액을 만들 수 있다면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렇게 하면은 금액이 중복이 되니까 중복을 없애기 위해서 단위 통일이 필요해. 단위를 하나로 통일을 시켜서 중복되는 경우를 아예 차단을 해버리는 거지. 돈을 바꿔버리는 거야. 환전하는 거야. 단위 통일을 시켜서 환전을 시켜버리는 거야. 자, 그래서 돈을 낼 수 있는 금액을 다 조사하고 싶어서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 이거 100원짜리를 50원짜리로 좀 바꿔주세요 라고 해. 왜 50원짜리를 100원짜리로 바꾸지 않고 100원짜리를 50원짜리로 바꾸는 걸까? 단위 통일을 위해서는 단위를 맞춰야 되는데 큰 것을 작은 것으로 맞춰야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다 구할 수 있기 때문이야. 50원짜리 하나 내는 것을 100원짜리로는 표현을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큰 단위의 돈을 작은 단위로, 큰 단위의 돈을 작은 단위로 바꿔서 문제를 해결을 할 거야. 자, 그럼 한번 생각해보자. 50원짜리를 바꿨더니 몇 개로 바뀌어? 100원짜리 2개는 50원짜리 몇 개로 엄마가 바꿔주겠어요? 50원짜리 4개로 바꿔주겠죠? 그럼 우리 이제 100원짜리 없어지고 50원짜리 6개 되고 그 다음에 10원짜리 4개가 됐습니다. 자, 이제 10원짜리로 다시 바꿔야 할까요? 아니, 안 바꿔도 돼.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돈을 만드는 상황에서 10원짜리가 4개밖에 없거든. 그럼 10원짜리 4개 다 써봤자 50원이랑 중복된 50원 하나랑 중복되는 일이 없잖아. 중복이 되는 일이 안 생기면 굳이 안 바꿔도 되는 거야. 근데 100원, 50원짜리 그게 한 개가 아니라 2개 이상이 있다라고 하면 2개만 써도 중복이 돼버리잖아. 그래서 이땐 바꾼 거야. 근데 얘는 10원짜리 4개면 50원짜리 못 만드니까 안 바꿔도 되는 거야. 자, 그럼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아까랑 똑같은 방법으로 푸는데 50원짜리를 낼 수 있는 방법과 10원짜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이만큼인데 안 내면 안 되니까 한 개를 빼서 34개의 방법의 수가 생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이해가 안 된 친구들은 꼭 다시 들어보세요. 큰 단위를 작은 단위로 통일해야 중복을 피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도형에서 색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해 볼 텐데, 도형에서 색칠하는 방법의 수는 우리가 A, B, C, D, E 해가지고 5개의 영역이 있잖아. 이 5개의 영역을 색깔을 칠할 때는 보통은 특이한 거는 인접한 영역의 개수가 많은 것부터 칠을 한다라는 건데, 그럼 대충 눈에 가장 많이 붙어 있을 것 같은 면을 찾아서 칠하면 돼요. 그래야 개수 세기가 편해요. 알겠죠? 색칠하는 순서는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면이 가장 많이 붙어 있는 것부터 색깔을 칠하는데, 문제 내용은 뭐냐면 바로 붙어 있는 게 인접한 거거든. 이게 인접한 거야. 이렇게 서로 붙어 있는 것들을 인접한 영역이라고 하고, 인접한 영역은 같은 색깔을 칠할 수 없지만 얘나 얘 이런 건 같은 색깔 칠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 걸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특강 1번을 보니까 5개의 영역을 서로 인접한 5개의 색깔을 칠하려고 해요. 그래? 그럼 5개 영역에 5개의 색깔을 칠하는 방법의 수는 여기부터 칠할까? 선생님, D가 가장 많이 붙었는데요. D부터 칠해봅시다. D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가지가 되겠죠. 자, D의 5가지 경우의 수가 숫자로 색깔을 1, 2, 3, 4, 5번의 색깔이 있다고 한다면 색깔 5개를 칠하는 방법의 수가 다 올 수 있으니 D에는 일단 5가지가 왔어요. 그러면 뭐 어디로 가볼까 이번에? A로 한번 가볼까? 자, DA로 가게 된다면 A는 D랑 다른 색깔이 와야 되는 거니까 A에서 칠했던 걸 제외한 4가지가 오게 될 거예요. 자, 내가 여기 지금 5번 색깔과 4번 색깔을 썼다면 그 다음 B에 올 수 있는 것은 1, 2, 3이 남았을 테니까 3가지가 올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 3이 왔다라고 칩시다. 3번 색깔을 칠했단 얘기예요. 또 C에 올 수 있는 색깔은 3번과 5번을 제외한 1, 2, 4가 올 수 있어요. 4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C에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고 3가지인 거고, 자, 그 다음 E에 올 수 있는 거는 여기에 만약에 내가 1번 색깔을 가지고 왔다면 1과 5를 제외한 E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또 3가지다. 뭐뭐 올 수 있어. 1, 5 제외하면은 2, 3, 4 올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이게 경우의 수가 그 다음으로 넘어갈 때 앞에 있는 경우 5가지가 동일하게, 봐봐. 내가 여기서 1, 2, 3, 4, 5 이렇게 색깔을 넣을 수가 있다면 여기 1번 오면 얘는 몇 가지가 온다고? 2, 3, 4, 5 이렇게 4가지가 오고, 2번 와도 4가지가 오고, 3번 와도 4가지가 오고, 4번 와도 4가지가 오고, 5번 와도 4가지가 오기 때문에 각각 4가지 C를 다 가지니까 4를 곱한 건데, 2일 때는 3가지 같고, 3일 때는 4가지 같고, 4일 때는 3가지 같고, 이럴 때는 그냥 곱할 수 없어. 얘네가 모두 4개씩 갖는 게 확실할 때 그때 곱하는 거야. 이 4가지 하나하나가 3가지씩을 갖는 게 확실할 때, 3가지씩을 갖는다는 게 확실할 때 그때 3을 곱하는 거야. 그냥 무작정 곱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중요한 문제 하나를 풀어보려고 해요. 문제 몇 번이냐면, 잠깐만요. 발전 문제 599번인데, 요거까지 일단은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색깔이 가장 많이 있는 영역이 A니까 A부터 색깔을 칠할 거고,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죠. 선생님이 지금 2가지 접근을 했어요. 사실 수영 들어는 걸 말은 안 했지만 곱해서 찾는 곱의 법칙을 적용을 했고 더하진 않았지. 그 다음 2번째는 수영도를 그려서 가지치기를 그린 거야. 가지치기를 통해서 찾아볼 수도 있다라는 거야. 2가지 방법을 다 써볼 테니까 잘 따라오고 다시 한 번 더 연습해봐. 자, 곱의 법칙을 먼저 적용해 볼게. A에 올 수 있는 색깔을 지금 5가지를 칠하는데, 바로 옆에 면은, 바로 붙어있는 면은 다른 색깔을 칠하고, 근데 중복이 가능하대. 그럼 A에 칠할 수 있는 건 일단 5가지가 왔어. 그 각각에 대해서 내가 A에 1번 색깔을 칠했다면 B에 칠할 수 있는 건 4가지가 오겠지. 자, 여기 2번 색깔을 칠했다고 하자. 그럼 C에 칠할 수 있는 건 1, 2를 제외한 뭐뭐가 올 수 있다고? 3, 4, 5가 올 수 있겠지. 그럼 이게 또 3번 색깔을 칠했다고 하자고. 자, 이제 D에 칠할 수 있는 것을 보니까 1번과 3번이 아닌 2, 3, 4를 칠할 수 있어서 3가지까지 적었어. 자, 그래서 너가 여기서 2, 3, 4 중에 2를 적었다고 한다면 지금 엄청난 상황이 발생했어. 얘랑 색깔이 어떻게 돼버렸지? 같아진 거지.
그럼 같아졌다는 얘기는 이 가운데 있는 색깔인 A를 제외하고 B와 C랑 서로 같은 색깔을 칠했기, B랑 D가 같은 색깔이 와버렸기 때문에 색깔 두 종류랑만 다르면 되는 거라 이때 곱하기 2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아, 2가 아니라 1, 2를 제외한 세 가지 경우가 올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근데 만약에 여기 내가 2번 색깔을 칠하지 않고 1번, 3번과 다른 4번 색깔을 칠했다고 하자. 4번 색깔이 파란색이라 이렇게 칠했다고 하자고. 색깔을 칠했더니 색깔의 종류가 아까랑 다르게 세 종류. 이는 세 종류랑 색깔이 달라야 돼서 2를 곱해야 되는데 3인가 2인가 싶어. 자, 그럼 3도 될 수 있고 2도 될 수 있다면 그땐 분류를 해야지. 자, 경우의 수는 핵심이 분류다. 분류를 잘하는 게 핵심이다. 분류를 한번 해볼게. 아까 뭐에 따라 달라졌어? D랑 B가 기준이 되었어. 그래서 D랑 B 색깔이랑 D랑 같아진 경우랑 B 색깔이랑 D가 색깔이 다른 경우에 따라서 여기 뒤에 올 수 있는 경우가 달라지더라고. 자, 그럼 D를 함부로 결정하지 말고 같은 경우에 여기까지는 경우의 수가 같은데 B랑 D랑 같은 색깔을 칠하는 경우 같은 색깔이면 칠한 걸 그대로 칠할 거고 그대로 칠했을 때 E에 올 수 있는 색깔이 모두 몇 가지다? 1번과 2번을 제외한 색깔인 세 가지가 올 테니까 곱하기 3을 해주면 돼. 그런데 아까처럼 다른 색깔을 칠했을 경우 다른 색깔을 칠하게 된다면 E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다? 그렇지. 이게 4번이라면 1, 2 두 가지씩 올 테니까 자 여기서 여기 뭐야 같은 색깔이 아닌 2번을 제외한 여기 올 수 있는 색깔은 4번 또는 5번인 거니까 경우의 수가 두 가지인데 그럼 이에 칠할 수 있는 건 세 가지랑 달라되는 거니까 또 두 가지 그래서 얘가 20 곱하기 9니까 180이고 얘는 얼마냐 20 곱하기 240 그래서 420가지 경우의 수를 갖는다 라고 할 수가 있어. 자, 여기 선생님이 가지치기 한번 갑니다. 가지치기. 잘 보세요. 가지치기도 한번 할 줄 알아야 돼요. A, B, C, D, E의 경우의 수를 A에 칠할 수 있는 게 1, 2, 3, 4, 5지. 그럼 이게 1만, 한 가지만 제대로 만들어 보면 돼. 1에 대해서 칠할 수 있는 게 또 몇 가지다? 2, 3, 4, 5가 되겠지. 그럼 2에서 칠할 수 있는 게 1과 2로 갔을 때 C에 올 수 있는 게 3, 4, 5가 되겠지. 자, 만약에 D에 2 또는 D에 올 수 있는 게 1, 3을 제외한 2, 4, 5가 올 수가 있는데 여기 D에 2가 왔을 때 E에 올 수 있는 것은 3, 4, 5가 되고 4가 왔을 때는 1, 2, 4랑 다른 거니까 3, 5가 오거나 4, 3, 4가 올 수가 있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야. 여기에 이렇게 다른 색깔이 왔을 때는 다시 동그라미 할게. 여기에 2가 왔을 때인 경우의 수가 세 가지잖아. 근데 여기에 뭐가 왔을 때? 2를 제외한 다른 색깔이 왔을 때, 같이 다른 색깔이 왔을 때는 이렇게 두 가지잖아. 그러니까 이게 경우가 달라질 때 함부로 곱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래서 경우를 나눠서 B랑 D랑 어떤 경우랑 색깔이 같은 경우랑 B랑 D랑 색깔이 다른 경우로 나눠서 분류해서 풀었던 거야. 자, 근데 어쨌든 요거 잠깐만 지우고 그냥 경우의 수 세봐. 세보면은 요게 전체 몇 가지죠? 네, 7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3 밑으로 몇 개의 가지가 생겼어요? 7개, 7개, 7개. 2 밑으로 21개의 가지가 생겼으니까 총 이렇게 1 밑으로 84개의 가지가 생겼는데 자, 이 5가지가 있으니까 84 곱하기 5를 해주면 420가지의 경우의 수가 올 수 있다. 라고 보는 거예요. 교란순열이라는 것이 있는데 교란순열은 요건 쌤이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이거를 지금 못하는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하자. 수고하셨어요. 남은 문제 다 풀고 집에 갑시다.